네, 바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지우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너무 좋네요. 요거 쓰는 방법 파악하는데 오늘 회사 와서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우는 거 찾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냥 이거 지워지더라고요.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2부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표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수비수를 잘 갖추는 게 가장 우선순위, 어떤 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할 일인데요. 인생에 있어서의 그 수비수는 그렇죠. 대한민국엔 생명보험이 있고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농협생명, 농협화재, 오렌지라이프에는 화재는 없지만 이 생명보험 회사는 또 국내에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화재보험 회사도 손해보험 회사도 20개 가까이 되고요, 10몇 개 있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달라서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정액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실제 손해본 거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실비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또 기존의 생명보험에서 했던 것들을 손해보험에서도 판매를 하고, 첫 번째 그 장을 보면 생명보험을 꾸미는 거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그리고 재해사망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사망이 뭐냐? 일반 사망은 무조건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두 번째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보험증권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생명보험, 그러면 이 주계약에 대한 부분, 주계약이라고 거기 가입되어져 있는 금액이 일반 사망보험금입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사망만 하면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지급이 되고, 자살도 주죠. 자살. 옛날에 그 유승범이 나온 영화 중에, 보험 영화 중에 그 수상한 고객들이라고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살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가입하고 2년 후에 자살을 하게 되면 일반 사망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극중 유승범이가 자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자살을 할 사람들을 보험을 잔뜩 가입시켜 놓고 2년 후에 죽으라고 얘기해서 판매 실적을 굉장히 올려서 보험 왕도하고 그런 영화인데요.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기존의 고객들을 찾아가서 죽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 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2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은 보험사에서 면책 기간이에요. 그 사이에 사망을 하면 안 주고, 이 자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살이 있고요. 좀 있어 보이죠? 자살이 있고 자사가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내가 의도해서 나를 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고요. 자살은 스스로 죽는 건데, 심신미약이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의도한 바 없이 이루어지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차이가 있냐면 이 자살은 일반 사망보험으로 들어가고 화재보험에는 이 사망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질병 사망하고 상해 사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살은 생명보험에서는 일반 사망보험이지만 화재보험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선 지급이 되고 화재에선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스스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이 면책기간 2년이 적용이 안 돼요. 생명보험사에서 안 되고 이거를 재해사망으로 봅니다. 재해사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추락사, 익사, 감전사 어떤 재해의 상임 요건 세 가지 우연히 급격히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전체 사망의 일반 사망이 90%고요. 질병을 포함해서 재해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사일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나가고 재해 사망보험금 보험 증권을 보면 생명보험사에는 재해 사망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지급이 되고요. 면책기간 2년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일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 이 상해 사망보험금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로 인정을 받으려면 저도 얼마 전에 울산 젊은 고객이 아파트 10몇 층에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고객도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받고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처방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청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생명하고 화재는 사망보험금 생명에선 일반 사망, 재해 사망이고 화재보험은 질병 사망보험금이라고 그 특약에 들어가져 있고 뭐 사망 진단서 상에 무조건 질병 코드가 나와 있어야 되고 뭐 상해 그 사망에 대한 개념은 이렇고요. 사실 이 부분이 생명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엔 진단금을 얼마나 수비수 중에 이 일반 사망의 50%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암, 뇌, 심장. 요새는 이제 뭐 치매도 많이 올라오고 했지만 전체 사망 원인의 이 세 가지가 50%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그중 50%가 또 암이고. 그래서 사실 보험을 얼마나 잘 갖고 있냐, 내 인생의 수비수들을 얼마나 잘 배치를 했냐의 기준은 사실 내 암 진단금이 얼마 있냐, 거기에 따라서 보험을 잘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작가가 누구 마음에 안 드는 배우 있으면 바로 암 걸리게 해서 극 중에서 암이다 그러면 몇 기야 뭐 이렇게 물어봐서 했지만 지금은 잘 안 죽습니다. 죽기도 하지만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 위클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세대 항암치료 그리고 2세대, 3세대로 건너오면서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치료는 정말 이렇게 다 머리 빠지고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2세대는 이제 표적 항암치료. 근데 이것도 이제 넘어서 이제 3세대는 지난번에 CAR-T 센터가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자가세포를 가지고 또 면역 세포로 만들어서 세포를 교육을 시켜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라는. 근데 한 번 치료받는데 5억이래요. 5억. 3억에서 5억. 그래서 내 진단금이 얼마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망보험에 대한 기준도 뭐 금액도 뭐 1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지난번 돌아가신 뭐 이건희 회장님이 뭐 사망보험 1억, 2억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겠죠. 예. 각자의 재무 상태에 맞게 우리 집의 재정 상태에 맞게 또 최근에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그 상속세 대상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늘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건물도 하나 없이 이렇게 돌아가 주셔서 자식들 간에 이렇게 뭐 동생 한 명 있지만 재산 가지고 싸울 일도 없었고요. 하여튼 지금은 100원 물려받으면 뭐 공제 빼고 50억 내야 됩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 아주 무지무지한 세상이 됐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중과세. 왜냐면 이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한테도 가지만 배우자가 또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대한민국 상속세고요. 하여튼 저희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안양 오셔서 6.25 때 안양 올라오셔가지고 포도밭 좀 사놓으셨으면 제가 여기서 일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을 또 해주게 또 해주시니까 늘 감사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네 번째가 뭐 입원 일당.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재해시, 뭐 휴유장애 진단금. 이 외에 이제 뭐 특수한 보험들, 뭐 건강보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치매보험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은 그 많은 수술. 각 회사마다 수술 분류표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다 깨알같이 수술이 1,600억가지가 넘습니다. 이 많은 수술을 옛날에는 1, 2, 3종으로 구분했고요. 지금은 1, 5종, 뭐 어디는 7종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만약에 2종 수술을 했다. 지금 뭐 오렌지 라이프 같은 경우는 위나 대장 내시경 하다 혹이라도 하나 떼면 2종 수술을 보고 2종 수술 보험금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살면서 그렇게 뭐 수술을 뭐 저도 해봤지만 많이 아직 비치를 합니다. 이제 입원 일당은 예전에 이제 보험사에서는 4일째부터 뭐 몇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뭐 첫날부터도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사실 크게 지금은 입원 일당이 내가 보장받는 금액 대비 나가는 보험료가 그렇게 싸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래 입원을 안 시킵니다. 저도 이제 거의 2년이 돼가는데요. 제가 쓸개 빠진 놈인데 굉장히 아픕니다. 쓸개도.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재작년에 하면서 수술한 다음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산 고대병원에서 로봇 수술로 했는데 하여튼 입원을 길게 안 시킵니다. 안 시켜서 지금 크게 의미가 조금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재해 사고로 휴유장애가 낫게 되면 죽지 않고 보통 1년 정도 후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휴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3%에서 100%까지 즉 휴유장애 재해상해 특약의 가입 금액 곱하기 잔여율 그걸로 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생명보험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월드컵 4강국민이고 늘 월드컵 할 때마다 대한민국 맨날 계산하는 게 뭡니까? 병우의 수.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제가 보내드릴 표 보시면 됩니다.
다쳐서 상해로 입원하거나 그리고 질병으로 통원하거나 상해로 통원하거나 경우의 수는 4가지죠. 네 가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 기준은 5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다. 옛날에도 거의 다 5천만 원이었고 일시적으로 1억을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말에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입원 의료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다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까지 그 실비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입원을 했을 때 그 영수증 제가 올려드린 영수증을 보시면 영수증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위에 환자 부분이 있고요. 뭐 건강보험 적용 있고 뭐 급여 크게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뭐 여기 진찰료부터 시작해서 입원비, 수술비, 약품비 등등등등 MRI 뭐 등등등등 이 금액에서 총 발생 금액에서 나라에다 건강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이거를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근데 이제 비급여에서 발생된 거는 나라에서 다 안 해주죠. 그래서 내가 내는 거는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에다가 비급여에서 발생된 거 이 두 개를 더해서 우측에 보면 환자 부담 총액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실비보험은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의 본인 부담금, 비급여의 환자 부담 총액을 이거를 2009년 7월까지는 100%를 다 해줬어요. 저는 100%짜리 갖고 있고, 근데 비급여를 다 무조건 다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비급여도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정 비급여라는 게 있고, 임의 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비급여일 때 실비보험에서 100% 다 나오는 거예요. 임의 비급여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암 치료나 이런 고가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2년 전에 담낭 쓸개를 뺐는데 2박 3일 입원하고 쓸개 뺐는데 안산 고대병원에서 뺐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수술비만 900 나왔거든요. 이 수술비 뭐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이제 법정 비급여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처음에 상담할 때 의사 선생님이 실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첫마디가 보험 설계사한테 실비 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왜 물어보는지 알았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옛날식으로 수술하면 200에서 250 정도 나오는 게 이 로봇 수술을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이상 나온 거고. 그래서 참 세상 웃기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옛날에는 100%를 다 줬고 그 다음에는 90%를 줬고 지금은 급여는 90% 주고 비급여는 80%만 줍니다. 그리고 또 뭐 비급여 3종 세트 있습니다. MRI, 뭐 비급여 주사, 그리고 도수치료 뭐 이런 것들은 70% 내가 부담해야 돼. 30% 내가 부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70%고 올 7월 1일 날 7월 1일부터는 실비가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돼서 아마 80, 70을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가입하신 그 날짜에 계산을 해보면 내가 100%를 받는지 90%를 받는지 90, 80을 받는지 파악이 가능하시고요. 다쳐서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받고 그리고 이제 통원은 우리가 그 영수증 밑에 보면 그 요양기관 종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원 의원급이 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병의원급 그리고 뭐 안양 샘병원이나 이런 병원급은 2차 의료기관,
3차는 상급 종합병원. 대한민국의 상급 종합병원 뭐 안양에도 뭐 평촌 한림대병원 하나 있지만 전국에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이제 통원을 했을 때는 뭐 옛날 그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외래 진료하고 약값하고 요걸 합쳐서 하루에 뭐 10만 원이나 30만 원 한도 내에서 5천 원 공제하고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외래 진료비 25만 원, 약값은 5만 원. 대신에 1차 의료기관은 만 원 공제액이 있습니다. 2차는 15,000원, 3차는 2만 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청구할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값은 8,000원이 넘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5만 원 한도고 약값은 5만 원 한도. 실비는 이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실비보험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특약들을 부과하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단독 실손보험으로 요것만 따로 설계가 돼야 되고요. 지금 손해보험사들 손해율이 무지무지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 손해보험도 옛날 실비보험은 손해율이 100%가 넘어요. 보험료를 100억을 받았는데 예. 보험 나가는 보험금은 200억이 넘습니다. 보험료, 보험금, 요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험료는 매월 내는 거고, 보험금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발생 시 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들, 보험 이해 당사자는 세 명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예. 그래서 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이제 보험의 대상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수익자는 보험금이나 보험급여금을 수취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보통 여기를 뭐 법정 상속인으로 많이 해놓으시는데, 법정 상속인은 요거 수익 뭐 실비보험이야 이제 보통 수익자가 이제 본인들이니까 피보험자 본인들이 많이 청구를 하지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꼭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수익자를 지정을 안 해주고 예전에 저희 사촌 형이 저한테 그 사인하고 많이 돌아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사촌 형인데 그저 급성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예전에 그 10년 훨씬 전에 그 원래 형수님이 그저 집을 나가가지고 애 둘 또 새로 만난 여자랑 살면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그 아이들 다 키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 1순위는 배우자하고 자녀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또 성인도 아니고 아직 미성년자라 이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이제 친권자가 갖고 있어서 하여튼 이 보험금을 처리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하고요. 하여튼 실비보험 계약 관계자 수익자가 누구 돼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실비보험에다가 생명보험에서 진단금이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또 진단금을 또 화재보험에 또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여기도 손해보험이 또 보험료가 또 싼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암, 뇌, 심장 아직도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는 이 뇌졸중 뇌출혈하고 뇌경색을 합친 걸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출혈은 터진 거, 뇌경색은 막힌 거. 근데 전체 뇌졸중 환자의 70~80%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예전 생명보험 회사들은
뇌경색, 뇌출혈을 다 보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오래됐는데 뇌경색을 다 빼버렸어요. 인지를 하지 못하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금들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생명보험 회사는 특약 형태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뇌출혈이고 뇌출혈 진단금만 나오고, 지금은 뭐 손해보험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뭐 허혈성 심질환,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설계가 또 가능한데 보험료가 그 손해보험사보다 비싸요. 왜 비싸냐면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손해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화재보험은 아직도 뇌출혈 진단금 그런 게 아니라 뇌졸중 진단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에도 적절히 이거를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보험을 잘 가져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죠, 배상 책임. 우리 집 변호사입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온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직계들은 다 보장을 받고, 뭐 온 가족이 다 내봐야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런 게 하나 없어서 집을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운전자 보험. 뭐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서 하는 거지만, 뭐 운행 중에 사고로 상대방이 6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사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하고 형사합의를 봐야 되고요. 또 나라에서 벌금도 나오고, 요새는 이제 스쿨존 이런 사고들도 굉장히 또 위험해서 그런 새롭게, 그러니까 예전 운전자 보험은 형사비금이 다 3천이었어요. 3천. 굉장히 작은 겁니다.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다 1억으로 올라가서 스쿨존도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보험사에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통해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잘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적절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장을 극대화해서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수비수를 잘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험은 가난을 막아주는 유일한 금융 상품입니다. 보험업계가 너무 힘들어요. 뭐 안 힘드신 분도 아니고 뭐 다 힘드시겠지만 잘 안 좋으시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2008년도부터 14년째 일을 해오면서 그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많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많이 해야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잡에 대한 그런 위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보험 설계사들이 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도 어떤 미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이게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집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냥 해주는다는 느낌으로, 보험 설계사를 위해서 가입한다는 느낌으로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대한민국,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교육이 어려서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보험회사든 뭐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나라에서 무슨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한 달 정도 그런 교육을 받고 금융상품,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일을 시작한 사회생활 20살 때부터 축구라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 일해서 번 돈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학창시절 수많은 오랜 시절 동안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 사회에 나와서 진짜 10년, 20년 열심히 준비해서 받는 돈이지 그 돈이 한 달 일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소비가 두 종류입니다. 필수 소비와 부가 소비. 필수 소비는 안 쓰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번 돈에서 써야 되지만 이 부가 소비,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소비들은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축구라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공격수들을 잘 활용해서 만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부가 소비를 쓰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만드는 게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부자는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저축이라는 의미는 경영경제학적 쪽으로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행위를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서 사실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왜 떨어졌냐면 돈이 그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뭐 다음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푼 돈의 양이 3조 9천억 달러였습니다. 9천억 달러.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근데 지금 코로나 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4배를 넘게 돈을 풀리는 거고요. 돈이 그만큼 풀린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지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금융